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큰 위기에 당착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문건으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문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앱스타인 문건은 또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것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부터 보자고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이 소유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섬에 미성년자들을 데려와서 성노예로 착취하였는데요. 이때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들을 성상납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매우 많은 권력자나 유명인들이 연루되었다고 하는데요. 가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나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앱스타인은 성착취 및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곧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각종 음모론이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제프리 앱스타인은 성접대 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어떤 세력이 제프리 앱스타인을 죽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나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마가 세력 쪽에서는 딥스테이트가 앱스타인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게 너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미 법무부와 FBI에서는 2025년 7월 초에 앱스타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증거로 감방 주변이 녹화된 11시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자정쯤에 1분가량이 달려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된 흔적도 확인이 되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규모 반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앱스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사망 직후부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를 통하여 앱스타인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사망했다 라고 적어놓으면서 좀 음모론을 마구 퍼뜨리며 지지 세력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당장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앱스타인의 죽음에 관한 음모론을 통하여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가 앱스타인의 사망 배후에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앱스타인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짓고 나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덕분에 마가 세력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은 빠르게 결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앱스타인 명단도 없고 추가로 공개할 문서도 없다고 말하면서 여론을 일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미 법무부와 FBI가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증거를 공개했는데 이게 편집된 영상인 게 확인이 되었고요.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안 해버리겠다고 해버리니 마가 세력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연히도 마가 세력들이 생각하기에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갉아먹고 있고 이제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면서 딥스테이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미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 수밖에요.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진 원인으로 앱스타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혹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설전을 벌이며 SNS를 통해 서로 치열하게 언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앱스타인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에 대한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7월 23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발견한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5월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알고 있던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은 서로 친분을 쌓았는데요. 두 사람은 플로리다주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자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2년에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 15년간 교류했다고 발언했고요. 인터뷰 과정 중에서 앱스타인은 나보다 미녀를 좋아하는데 그 미녀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리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앱스타인의 성상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관계를 추적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진이 발굴되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한 언론사들의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7월 18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SNS 계정을 통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화살을 민주당 인사에게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앱스타인 스캔들을 묻히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모든 것을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공화당 내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책사라고 불리는
매튜 바틀렛은 트럼프 정부는 외부에서 이 내러티브를 계속 퍼뜨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권력을 잡고 나서는 괴물을 키웠고 그 괴물이 지금 행정부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마가 세력 쪽에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8일에 미국 내에서는 여론조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자 중 3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24%는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0%가 안 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17%나 될 정도로 조금씩 마가 세력과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90%가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긴 한데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앱스타인의 공범이자 옛 연인이던 길레인 맥스웰을 불러 증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미 상원에서는 7월 30일에 연방법의 5인 규칙 조항에 따라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 법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5인 규칙 조항에 따르면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 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요청하면 연방정부 기관은 관련 문서나 정보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민주당의 상원 국토안보부와 정부 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 등 8명이 법무부에 앱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8월 15일까지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불응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딜레마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마가 세력은 더 많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방해가 될 것이 분명했고요. 더 나아가 마가 세력도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론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이를 인지한 몇몇 공화당과 마가 진영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이러한 형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로 몰릴 때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자주 쓰곤 합니다. 당장 2019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던 게 전형적인 사례죠. 당시에 러시아 게이트나 국경 위기 등 국내 정치적 압박이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완전히 국내 정치적 압박을 해결해버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적 위기가 온 만큼 국면 전환용으로 외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 쏟아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의문이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지, 또 앱스타인 문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문건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앱스타인 문건이 없다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그냥 허풍이었는지, 더 정확한 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을 전면 공개한다면 그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치명타를 입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침묵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 지지층의 신뢰를 더 잃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는 물론 이후 차기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변수이기에 트럼프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